빌바오님이 그냥 노가리 까는 방송 해주셔도 좋아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기도 젊을 때 당해봐야 된다고. 나중에 나이 들고 사기 당하면은 더 크리티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21살 때 첫 사기를 당해서 풀 스토리 한번 털어볼까요? 대학교 1학년 시절을 계속 함께 했다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재수를 해가지고 1년 늦게 입학한 케이스였죠. 근데 그 형이 먼저 자기 친구가 서울에 있는 병특례 업체에 자기를 꽂아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때 저도 군대 갈 시기가 된 입장이어서 부럽다, 뭐 잘 가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특례 자리가 났는데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가면은 지원자들이 엄청 몰릴 테니까 공고 올리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이력서나 이런 거 써가지고 보내면은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업체 명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무슨 업체래요. 검색을 해보니까 병특례 업체가 맞아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그 이력서를 보내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홈페이지에 있는 그 주소로 보내면 안 된다. 왜냐면은 공고가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나한테 보내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의심 없이 이력서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며칠 있다가 합격을 했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서울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지인들이랑 다 같이 서울의 반지하 전세를 구해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너도 여기에 전세금을 조금만 보태면은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0만 원이었나 2,000만 원이었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갓 21살 된 애가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부모님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갔다 와 라고 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교대역 인근에 있는 반지하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짐을 풀어놓고 같이 나왔는데 그 형이 전세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이걸 바로 주면 좋지만 이 집 주인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 여기 없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한테 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집주인한테 전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기를 당하는 와중에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형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집주인한테 내가 직접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거절을 했어요.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형이 나가서 같이 술 한잔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또 친구가 계셔가지고 친구분 만났다가 다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형과 함께 어떤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올라와서 알게 된 형이 있는데 비전도 있고 되게 깨어있는 형이다.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합석해도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면 좋지. 같이 술 한잔 하자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어떤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정장 깔끔하게 딱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외쪽으로 보면은 포스 있어 보이는 깔끔해 보이는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우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편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수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담배를 디스플러스를 폈을까? 그때는 왜 그런 디테일이 안 보였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소개해줬던 그 형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예요. 그 형이 딱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막 전화기에 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람 다 올라와가지고 준비까지 다 끝내놨는데 이제 와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형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지금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회사 사람이라고 사칭하는 그 전화기 너머의 그 사람의 이야기는 저희 회사가 일본과 어떤 계약이 추진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정직원도 잘라야 될 판이다. 그래서 더 이상 특례를 뽑지를 못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칭이죠. 사칭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걸 몰랐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대구에 내려가서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깐 부모님한테 전화 좀 할게 라고 하는 순간 그 형이 잠깐만 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라고 했더니 너 생각해봐. 아들이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안 됐다라는 연락을 받으면은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겠어. 차라리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실은 이런 역경이 있었는데 그걸 디뎌내고 이렇게 성공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게 더 멋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뭔 개소리지 싶었지만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그래서 대안은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그날 합석했던 그 형이 나서게 됩니다.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국내에는 정착하지 않은 판매 시스템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시스템이고 앞으로는 다 이렇게 될 거고 마침 내일 아침에 이거 설명회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업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그 업체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유림 뷰티 사이언스라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밤도 늦었고 하루 정도 늦게 연락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겠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파했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형이 저한테 오랜만에 만나는데 스타나 한 판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PC방 가서 스타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궁금하잖아요. 유림 뷰티 사이언스가 뭔지.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유림 뷰티 사이언스 쳤는데 자동 완성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회사인가 보다. 자동 완성까지 뜨다니 라고 하면서 눌러보려고 하는데 그 옆자리에 있던 그 형이 잠깐만 탁 막는 거예요. 빨리 게임이나 하지 왜 다른 걸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되게 당황해하면서 그걸 딱 막는 거예요. 거기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형이 저를 감시를 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문자를 하든 뭐 화장실을 가든 계속 따라오려고 하고 뭐 지금 누구랑 연락해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이상하다라고 딱 느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카카오톡이 없던 시절입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림 뷰티 사이언스 검색 한번 해봐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몇 분 있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답장이 옵니다. 아직도 그 문자 내용이 딱 기억이 나는데 너랑 관련 있는 거니? 라는 답장이 딱 온 거예요. 네 라고 보내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하더니 저희 부모님 친구가 서울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집에 이야기를 해서 너 데리러 가라고 할 테니까 당장 짐 빼서 그분들 따라서 그분들 댁으로 가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 라고 하시면서 거기 다단계야. 그때 막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형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엄청 당황을 하면서 너 지금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네 연락했는데 거기 다단계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순진하게 우리 둘 다 당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형이 설마 나를 엮어서 같이 속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내일 우리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진짜 위험한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형이 엄청 당황을 하더니 부모님한테 연락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얘도 공범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에 있던 저희 부모님 친구가 제가 짐을 풀었던 그 반지하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게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한데요. 그 반지하 문을 열었거든요.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은 그 반지하가 빼곡 차 있을 정도로 사람이 빽빽하게 그 안에 다 들어차 있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딱 쳐다보는데 너무 소름이 돋고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더 소름이었던 거는 방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 중에 하나를 저 방문은 열지 말라고 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이 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열지 말라고 했던 방이 있었거든요. 그 방의 정체가 뭐였냐면은 다단계로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는 그 창고 같은 방이었어요. 눈치를 챌까봐 그 방문을 못 열게 한 거예요. 짐을 빼러 들어갈 때도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까치발로 사람들 틈을 이렇게 비집고 겨우겨우 들어가가지고 짐을 빼서 나와야 됐을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하게 그 반지 안에 들어차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어른들이랑 같이 안 있고 저 혼자 만약에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계열받았던 게 김치통에다가 김치를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거든요. 그거를 그 새끼들이 처먹고 있더라고. 저희 부모님 친구분 댁으로 가가지고 좀 안전한 환경에서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졸지에 저 태워다 주러 대구에서 서울로 한번 왔다가 다시 내려간다고 또 서울에서 대구로 운전했다가 제 그 연락을 받고 또 대구에서 서울로 운전을 해서 올라오시는 하루에 3번을 대구와 서울을 왔다 갔다 그 고초를 저희 아버지께서 겪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아시다시피 다단계라는 조직이 저희 같은 개인이 뭔가 대응을 해가지고 뿌리 뽑을 수 있다면은 진작에 뿌리가 뽑혔겠죠. 대신에 제 마음의 상처가 남은 거죠. 거의 한 일주일을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그게 처음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는 아물기는 했지만 그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의 연락을 반갑게 못 받게 됐어요.
얘는 왜 연락을 했을까? 의도가 뭘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처받았던 거에 대한 방어 기제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는 다단계라면은 치를 떨게 됐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다단계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다단계라고 하면은 완전 그 제 발작 버튼이 돼가지고 눈길도 안 주는, 지금 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면은 엄청 그런 계정들 막 팔로우 오잖아요. 그런 거 오면은 무조건 다 차단. 충분히 대체제들이 많은데 굳이 다단계 제품을 쓸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에 그런 거는 눈길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유증을 남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